일단은 중간에 뭐 편집하고 편집하면 되니까. 또 편집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오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와 능력주의의 허상이라는 주제로 이 학교 특색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 원래는 좀 더 재밌게 뭔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재치 있게 좀 더빙도 넣어서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제가 직접 하는 것밖에는 이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최후의 수단을 결국 사용하게 됐고요. 자, 먼저 오늘 주제는 사실 이 능력주의인데, 사실 능력주의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이데올로기가 뭐냐? 일단은 근원을 따지면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게 19세기 마르크스주의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좀 유행을 한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 흔히들 우리가 이념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사회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관념 체계고, 그죠? 이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게 펜션 안 나오네. 약간 이런 장면이 좋다. 자연스러운 장면. 이게 예시를 들면 또 이해가 쉬운데, 자, 자본주의를 예시로 들어.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건 뭐죠?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거는 임금 고용, 그리고 또 뭐죠? 분업, 뭐 사유재산, 뭐 이런 거죠.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 이 이념이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것들이고, 그리고 뭐 애덤 스미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 이 질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오늘의 주제는 능력주의를 예시로 들어보면,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건 뭐죠? 뭐 평등, 그렇죠? 공정,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 이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소들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삶을 편안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념적인 어떤 요소들이고, 이 사회적 가치들, 재산, 그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장 이게 가장 좋음이죠.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좋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좋음이에요. 이게 이 체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인간적인 거고, 가장 편안한 거고,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어떤 무언가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여기 편집하고. 근데 결국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토피아다. 이 이념에만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게 이념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현실을 보면은 일단은 불평등하죠. 능력 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극심한 경쟁 사회죠. 대한민국 사회. 또 대표적인 예시로는 또 수능인데, 수능은 공정합니까? 수능은 공정하지 않죠, 일단. 그리고
수능의 점수에 따라서 학벌이 결정되고 또 좋은 대학이 결정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도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이 수능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의자 위에 앉아서 하루 왼종일 공부만 하고 또 그렇게 계급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 사회 문제들은 또 이렇게 생겨나고 사실상 현실은 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의 기업이 현실은 사실상 디스토피아예요. 현실은 디스토피아예요. 근데 이 현실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런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상태를 벗어나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그래서 이런 이념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벗어나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 그게 사실상 이데올로기의 어떤 지배적 권력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는 뭐예요? 사실 이 친구는 일상적으로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은 친구는 아닌데 설명을 해보자면 이 단어도 19세기부터 20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한 단어인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옥중수구 이 책에서 사용을 하면서 많은 그런 불타오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주도권이다. 주도권 헤게모니 주도권. 자 결국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실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방식 그거는 또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또 표현이 있고요 헤게모니라는 표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적인 지배 국가 기구들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법원, 국회 그리고 국가 기구들이 지배하는 거야. 오케이? 피지배 계급을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이고 근데 사실 원래는 그런 이념이 강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 기구들이 그런 시민들을 지배한다. 근데 엄청난 반례가 생기죠. 나치즘은 국가 기구들에 의한 이 시민들의 복종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아니죠. 나치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연설, 텔레비전, 신문, 언론 그런 국가기구가 아닌 것들로도 결국 지배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또 후에는 또 루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논문에서도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결국 헤게모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민 자체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 우리 일상적인 것도 보고 있어 TV 신문 뭐 이런 뭐 학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구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세뇌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지배를
피지배 계급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지배적인 이념 안에 속해 있다고 속해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해. 그 이데올로기적인 작용. 오케이? 좋지. 나쁘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야. 피지배 계급이 이 해결문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철저하게.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오케이. 사실 능력주의 이념.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능력주의 이념이 가지는 문제는 아까 말한 것도 물론 있지만 훨씬 많죠. 능력주의 이념이 가지는 문제. 일단 다시 수능을 보자면 일단 이 그 수능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정한 어떤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그런 배분, 평가 그런 것들인데 사실상 능력주의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점이 뭐죠? 능력이라는 건 결국 사회가 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가 정한 능력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하냐 그걸 평가하는 게 능력주의 이념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비판받는 점 중에도 하나이고 자 그래서 사회가 정한 능력이 정말 우리 개인의 역량 우리 2학년 3반 안에 있는 친구들의 개인의 어떤 역량들 그걸 수능이 평가하기 적합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모든 역량을 수능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정말 그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을 사회적인 어떤 점수로 치환하는데 정말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생각하죠. 너 일본도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일본 좀 더 나은 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극단적인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오지선다의 객관식 시험들 우리가 이 객관식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선다 이 유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유래가 어디였냐면 미국의 국방부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지선다가 어떻게 쓰였던 거냐면 이게 근원이 미국 군대인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입대를 하기 전에 너 그래도 너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묻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돼지인지 사람인지 판단하는 그게 유래야 오지선다 객관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오지선다 유형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모든 평가의 방식이 되죠. 그렇죠? 수능이라는 큰 시험도 그렇고 또 학벌주의 심각하죠. 사실상 정규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90%가 넘는 수치가 인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학벌주의, 그런 엘리트주의, 인서울 대학들끼리 간의 어떤 엘리트주의, 그런 계급 간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회학자인 부르디웨가 무슨 말을 했냐? 사실상 이런 극단적인 능력주의 이념의 모순들은 사실상
뭐다? 지적 인종주의. 부르기에는 지적 인종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 그러니까 이 어떤 사회적인 능력들이 인정받은 어떤 그러니까 뭐 설명하자면 우월한 학업 성적, 뭐 어떤 많은 자격증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지적인 우수성들을 마치 과거의 어떤 귀족들과 그런 평민들 간의 지배가 정당화된 것처럼 그들의 어떤 지적인 우수성을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야. 이 능력주의에서 지적 인종주의가 가르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어떤 지적인 면들, 좋은 시험 성적, 사실상 그게 특히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지. 이 송림고등학교 이 교실 안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개인의 어떤 지위가 표현되죠. 그렇죠? 사실상 이 학교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차별의 어떤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라는 거는 여기 컷. 오케이. 자, 사실상 교실이란 결국 차별의 어떤 하나의 장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지적 우수성을 내보이는 이들이 터득한 능력이라는 것이 평등한가? 공정한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너무나 자명히 알고 있듯이 개인의 지능은 사실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타고난 지능에는 너무나 당연히 개개인마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을 주장하는 능력주의 이념은 사실상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허상. 사실상 이 모든 평가 과정,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들을 이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통합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 계급 간의 양극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결국에 이 학교라는 곳은 사실상 이데올로기적 작용기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개인들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문을 품지 않게 하고, 또 피지배 계급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그러니까 사회와 정한 기준에 따른 어떤 불평등함, 자신이 받는 대우와 처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의 노력이 내 대우와 처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한 이념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능력주의적인 이념이 허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는 이념 기준이 불공정할 뿐더러 개인의 어떤 자본, 문화 자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지적인 지능, 그 동일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평등한 이념이 되겠습니까? 능력주의 이념이. 그쵸?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 계급 간 어떤 지배와 어떤 헤게모니적인 작용들, 이런 건 사실상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안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을 쉽게 깨닫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마르크스가 그 독일 이데올로기, 이건 연말에 쓴 저건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개인은 이데올로기 속을 살아가면서도 이데올로기를 인지하지 못해.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지배 작용들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적 회계문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개념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이런 구조주의적인 시선들, 철학적인 그런 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능력주의가 또 한때 엄청 열풍이 불었죠. 마이클 샌델.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공정하다는 착각, 뭐 그런 저서들이 한때 엄청 열풍이 불었죠, 대한민국 사회에. 또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능력주의라는 이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지식인으로서, 이 현대사회의 지식인이고 또 학생으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고,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좀 꼴사납긴 한데, 근데 사실 이 학과 특색이라는 걸 좀 오케이, 여기 패스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